네, 라스트 성공 전략 2부 시작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이집트 악재를 딛고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상승폭, 반등폭은 겨우 2.3포인트에 불과해서 중가가 2072포인트 정도에서 형성이 됐는데요. 막판에 외국인 매도가 급증하면서 하락으로 끝나나 했었는데 오히려 2포인트라도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다행인 것은 코스닥은 반등에 성공했고요. 무엇보다 오늘 보험주가 활짝 웃었다고 하는데 자세한 얘기 시황센터 가서 듣고 오겠습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2월 1일 화요일장 마감했습니다. 설 연휴를 내일로 하루 앞두고 국내 증시, 양증시 모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못내 아쉬운 반등이었는데요. 자세한 내용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2포인트 오르면서 2072포인트에서 상승으로 마감됐습니다. 오늘 출발 또한 상승으로 출발했는데요. 오후장 1시 구간까지는 개인과 기관 쪽에서 매수하면서 2080선을 지켜주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오후장 마감에 임박해서 외국인과 프로그램 쪽에서 매물을 확대해 나가면서 상승폭도 제한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결국 2070선까지 끌어내려놨고요. 그리고 20일 이동평균선과 5일 이동평균선도 회복하지 못한 못내 아쉬운 반등이었습니다. 수급 내용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까지 외국인이 3거래일 연속으로 매도했습니다. 어제장에서 현물을 7천억 원 가까이 매도했던 것에 비하면 그 규모는 줄어들었는데요. 오늘장 외국인은 1,300억 원 정도, 하지만 개인 쪽에서 2천억 원, 기관 쪽에서는 연기금과 투신권이 모두 매수하고 있는 가운데 780억 원 정도 매수 우위가 나타났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으로 가보겠습니다. 코스닥도 3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오늘 3포인트 오르면서 524포인트에서 마감됐습니다.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오후장 마감에 임박해서 상승폭을 줄여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오전장에서는 525포인트와 526포인트 사이에서 횡보하다가 오후장 들어서 상승폭이 줄어들었는데요. 523포인트까지 밀려났다가 524포인트에서 상승으로 마감됐습니다. 수급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기관 쪽에서 상승폭을 제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개인 쪽에서 30억 원, 외국인들이 돌아오면서 130억 원 정도 매수 우위가 나타났고요. 기관 쪽에서 150억 원 정도 팔면서 지수의 상승폭도 제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외환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하루 만에 하락 전환했는데요. 4원 85전 내리면서 1116원 65전에서 마감됐습니다. 이집트 반정부 시위에 대한 우려감이 감소하면서 하루 만에 하락으로 전환됐습니다. 또다시 1110원대로 내려왔는데요. 1120원대에서 출발한 이후에 오전장에서는 낙폭을 빠르게 크게 늘려나가다가 오후장 들어서는 1115원대와 1116원대에서 횡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마감은 1116원대, 1110원 중반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이어서 유가증권 시장 시총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상승으로 마감됐습니다. 반등에는 성공했지만 100만 원 안착은 아직은 부담인 모습이고요. 철강주 강세 포스코가 1% 올랐습니다. 현대차와 현대모비스도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각각 1% 강보합 상승으로 마감됐습니다. 신한지주와 KB금융이 상승했고요. 보험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삼성생명이 2% 올랐습니다. 한국전력도 강보합에서 마감됐습니다. 네, 이어서 특징 테마주 살펴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이 0.7% 올랐고요. LED주 강세에 서울반도체가 3.5%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SK브로드밴드와 포스코 ICT도 올랐습니다. OCI 머티리얼즈가 이틀 연속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매도하면서 3% 오늘장에서 하락했습니다. 네오이즈게임즈와 CJ, GS홈쇼핑도 하락 흐름을 지속하면서 오늘 나란히 2%대로 내렸습니다. 네, 이어서 특징 테마주 살펴보겠습니다. 보험주들이 오늘장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가장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금리 인상 기대감과 자동차 보험의 손해율 개선 기대감에 손해보험주들도 호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삼성화재부터 동부화재까지 오늘 신고가 경신했고요. 그 가운데 현대해상이 3.7%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생명보험주인 삼성생명과 대한생명도 2%대로 나란히 오르면서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철강주들도 나흘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기관 쪽에서 매수하면서 상승했는데요. 포스코가 1.5% 올랐습니다. 현대하이스코가 6.8% 오르면서 신고가 경신했고요. 제1고로 가동 소식에 현대제철의 신고가 오른 이후에 차익 실현 매물에 2% 하락했습니다. 대한제광과 동양강철도 상승으로 마감됐습니다. 네, 이어서 LED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업황이 바닥을 찍고 이제 회복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삼성전기가 3.4% 올랐습니다. 우리TI가 5% 큰 폭으로 올랐고요. 루멘스도 6.9% 오르면서 LED주 전반적으로 2% 이상, 7% 가까이 오르면서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이어서 자동차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후진하던 자동차주들이 나흘 만에 재시동을 걸었습니다.
현대차부터 현대모비스까지 현대차 3인방이 강한 모습이고요. 한라공주가 2.8%, SL도 5% 오르면서 자동차 부품주들이 함께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제까지 잘 나갔었던 석유화학주들은 7거래일 만에 조정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됐는데요. LG화학이 1.7% 내렸습니다. 금호석유가 5.8%, KP케미칼이 7%대로 급락했고요. 정유주인 GS와 SO유도 오늘 장에서는 3% 이상 5%대로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주항공주 살펴보겠습니다. 어제였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나로호 이체 실패 원인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발표하면서 나로호 3차의 연내 발사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이에 관련주들이 휘청이는 모습이었는데요. 비츠로테크가 10% 하락했습니다. 한양디지텍도 하한가까지 진입하는 모습이었고요. 전반적으로 2% 이상 9%대로 하락하면서 우주항공주가 오늘 동반해서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감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제는 전문가 연결해서요. 오늘장 어떻게 봤는지 그리고 설 이후에 열리게 될 다음 주 월요일이 되겠네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어떤 전략을 세우면 좋을지 미리 얘기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대투증권 멘토스로 갑니다. 장혁진 연구원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그래도 다행이네요. 어떻게든 반등에 성공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외국인들이 3거래일 동안 팔면서 거의 1조를 팔았네요. 예, 일단은 이집트발 악재가 나오면서 최근에 이제 인도네시아나 인도 또 태국이나 이런 신흥국 증시가 상대적으로 좀 안 좋은 흐름을 보이다가 이집트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이제 신흥국 증시에 대한 우려감이 약간 좀 확산되는 분위기였는데 지금 오늘도 외국인들이 한 1,400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선물에서도 지금 1,100계약 정도 매도를 했는데 그래도 매도 규모가 어제와 그제 대비해서 많이 줄어들었고요. 또 오늘 지금 비차익에서 2,500억, 차익에서 1,050억 정도가 매도가 나왔는데 총 프로그램 매도가 한 3,500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매도를 제외하고 났을 때는 실제적으로 외국인들은 일단 현물 매도가 훨씬 적기 때문에 매수 포지션을 좀 잡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특히 이번에 이집트발 우려 때문에 가장 많이 수혜를 받았었던 게 정유주들과 화학주들, 아무래도 이제 중동발 그 기름값 우려감, 수급 불안으로 인한 그런 유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제 화학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강세를 보였는데 오늘 화학주와 정유주들이 전체적으로 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중동발 우려감 때문에 좀 빠졌었던 그런 종목들 중에서 삼성 엔지니어링이나 이런 수주 관련주, 삼성물산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좀 상당히 강하게 반등해주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집트발 악재에 대해서는 조금씩 이제 충격을 벗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만큼 또 우리나라가 여타 이머징 증시와 차별화된 그런 좀 펀더멘탈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3거래일 연속 매도한 부분들은 실제 프로그램 매도를 감안했을 때는 오늘은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팔지는 않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기관에서 매수가 소량이지만 오늘 투신권에서도 강하게 들어오면서 강한 하방 경직성을 확인시켜준 부분들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어제랑 그저께도 시장이 조금 안 좋은 분위기에서도 특히 자동차 업종에 대한 좀 안 좋은 흐름들이 이어지면서도 그 가운데서도 전기전자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시장이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조정을 받아도 그 지수를 버티고 있는 그런 업종별 순환매는 양호하게 이어지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보험 업종을 필두로 해서 은행 업종까지 금융업종 전체적으로 좀 올라오는 모습이었는데요. 금융업종과 전기전자 업종이 강하게 버텨주었고요. 또 최근에 급락했었던 자동차 업종들도 소폭이지만 플러스가 나와주면서 어느 정도 좀 지수의 하방 경직성을 좀 강화시키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이번 주에 좀 강했었던 단기적으로 정유 관련주와 화학주 쪽으로는 현재는 미확인으로 좀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아시아 쪽에서 바스켓 매매로 전체적으로 좀 많이 이쪽 비중을 많이 줄였고 오늘 비차익 매도가 많이 나온 것도 정유 관련주 화학주 쪽으로 좀 많이 나왔다라는 부분들이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점에서 오늘 장대 음봉 나온 종목들이 조금은 많은데 이런 외국인들의 매도가 외국인들도 이런 좀 기관처럼
단기간에 한 2, 3일 정도 시세를 주고 짧게 빠져나가는 그런 시세를 주도업종에서도 보여줬다라는 점에서 역시 좀 길게 끌고 가는 매매보다는 짧게 수급을 확인한 매매가 좀 현재 시장에서는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럼 화학주 어떻게 대응하려는지 그 얘기는 조금 뒤에 제가 다시 한번 추가 질문 형태로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뉴욕 증시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장 오늘 밤에 꽤 무게 있는 ISM 제조업 관련 지표가 나올 거라고 하는데 우리가 쭉 쉬는 동안 또 굉장히 중요한 고용 지표가 주말에 기다리고 있다면서 일단 뉴욕도 이집트의 어떤 그 먹구름 속에서는 좀 빠져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예, 일단 뭐 지금 이집트 지수, 이집트 발 우려감 때문에 이제 신흥국에 대한 우려감이 좀 확산되었는데 그거는 반대로 봤을 때는 그 자금들이 결국 선진국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다우지수는 충분히 좋은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완전히 어제 그저께 나온 음봉을 완전히 회복하지는 못했지만 어제도 0.57%나 오르면서 또 상승을 해주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안전자산 선호 현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사실 금값이나 또 엔화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 추세를 바꾸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런 좀 이머징 증시의 강세, 선진국 증시, 선진국 제조업 경기의 강세 이런 부분들의 추세는 크게 바뀌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첫날마다 이제 아주 중요한 지표가 이제 ISM 제조업 지수 또 중국에서 PMI 지표가 또 발표가 되는데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 현재는 뭐 크게 우려하실 부분들은 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4일날 매월 첫 주 금요일마다 이제 고용 지표가 또 발표가 되는데 지금 미국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상승 장세 심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실적이 우리나라랑 틀리게 우리나라는 작년 2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조금씩 빠지는 구조이지만 미국 같은 경우 우리나라보다 조금씩 늦게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4분기가 상당히 좋게 나오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안 좋아도 경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좋게 해석을 하고 있고 또 실적이 좋으면 또 실적이 좋은 부분들을 또 좋게 해석하는 그런 전형적인 상승 장세 심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 쪽 부분들은 오히려 이머징 증시가 눌린다라고 하면 오히려 조금 더 강하게 진행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신흥국 증시의 인플레이션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계속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중국도 이제 내일부터 8일까지가 춘절인데 실질적으로는 일요일까지 한 13일 정도까지 춘절 그 연휴가 이어집니다. 아마 지금 계속 1월 중순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거는 춘절이 지나고 나서 이제 지금까지 지준율만 좀 대체적으로 건드렸는데 금리 인상이 또 한 번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결국 최근에 급락했었던 그런 이머징 증시의 시작이 뭐였냐면은 중국의 긴축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춘절 이후에 추가 긴축에 대한 우려감을 어떻게 해석할지 또 춘절에서 어느 정도 소비가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한 반대로 최근에 이제 자동차주가 좀 흐름이 안 좋았었는데 향후에 엔화 약세에 대한 이야기가 한번 나왔을 때 우리나라 자동차주들이 급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현재까지 뭐 큰 흐름을 추가적으로 보여주고 있지는 않지만 향후에 결국에는 엔화의 약세로 가냐 강세로 가느냐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작년 주도주였던 자동차 업종에 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중국의 춘절 이후에 추가 긴축에 대한 우려감과 일본 엔화의 움직임을 조금 관심 있게 지켜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요. 자동차는 뭐 일본 얘기, 중국 쪽 분위기 다 봐야 될 것 같고 아까 보니까 지수가 빠져도 지수 비트할 수 있는 아웃퍼폼하는 IT주는 조금 지금까지 계속 좋았지 않느냐 이런 얘기 하셨는데 아까 제가 드리고자 했던 그 질문 지금 한번 드려보면 어떨까 싶어요. 오늘 긴 장대 음봉 내면서 많이 한 5%대 빠졌던 종목들 보니까 금호석유, 한화, GS 그리고 에스솔드 한 3%대 적지 않은 음봉이 나왔는데 이런 종목들 오늘 개인들 분명 사신 분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다음 주 월요일 날도 추가적인 반등 나오기 어렵다는 얘기십니까? 예, 일단은 지금 최근 시장 분위기가 이렇게 신고가를 찍다가 위에서 이제 물량이 나오면서 장대 음봉 나오는 종목들은 하루 만에 회복하는 경우는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런 종목들을 바로 저가에서 이렇게 접근한다라고 보시기보다는 일단은 최소한도 다음 주에 장이 오픈되더라도 2, 3일 정도는 좀 지켜보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정유화학 업종에 대한 선행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아무래도 자동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적도 상당히 좋았고
다만 이제 외부 변수에 의해서 상당히 주도주 역할을 하다가 많이 빠진 종목들인데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생각보다 시장 분위기 엔화도 생각보다 약세로 가지 않았고요. 그러면서 좀 단기 낙폭 과대라는 인식이 좀 펼쳐지면서 오늘 한 1% 정도는 반등이 나와줬지만 아직까지 추세를 복원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결국 올해 주도주는 교체되는 그런 그림들이 펼쳐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면서 외국인들은 자동차 업종을 추가적으로 더 팔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뭐 추가적으로 다음 주 흐름을 봐야겠지만 시장 힘이 워낙 좋기 때문에 뭐 주도주가 추가적으로 더 급락하고 이런 흐름들은 좀 안 나타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일단 뭐 하루 이렇게 급락했다고 바로 잡는 그런 매매를 이어가시기보다는 일단은 자동차 업종이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릴 때 제가 삼성전기가 실적이 나오는 거의 여부에 따라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적이 안 좋은 종목들이 오히려 실적 발표가 안 좋게 나오고 나서 지금 반등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무래도 위에 있는 종목들에 대한 가격 부담감을 시장에서 많이 느끼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바닥권에서 강하게 턴어라운드하는 종목들을 기관에서 좀 손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유화학주들 실적 상당히 좋고 최근에 유가 강세를 보이면서 정제 마진 강세 있고 올해도 전체적으로 실적 모멘텀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단기간에 이런 이집트발 사태로 단기간에 급등한 부분들에 대한 좀 매물 소화는 한 2, 3일 정도는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자동차 업종이 어떻게 반등을 그려내는지가 좀 선행지표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무조건 따라간다라기보다는 이틀 정도는 좀 조정을 기다렸다가 접근하시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또 뭐 자동차, IT, 화학에 대한 의견들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한번 들어봤습니다. 하나대투증권 멘토스의 장혁진 연구원의 분석이었습니다. 설 잘 쇠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소형 임대주택을 짓는 건설사에 2%대의 저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다음 달 내놓고 유류세 인하 또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진행된 신년 방송 좌담회에서 건설사에게 2% 금리로 소형 임대주택을 짓게 하는 구체적인 정책을 세우고 있어 2월 말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기름값 안정을 위해 필요할 경우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는 입장도 내놓았습니다. 한편 개헌은 올해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고 취임 3주년을 즈음해 개각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석 달 만에 4%대로 급등하면서 정부의 물가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1월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4.1% 오른 것으로 나타나 지난해 10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배추와 파는 각각 152%, 108%나 폭등했으며 돼지고기도 12%, 사과 43%, 고등어 64%나 상승하면서 신선식품 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0.2%, 전달보다도 2.6%나 올랐습니다. 국제유가가 이집트 소요 확산에 따른 불안감으로 급등하면서 브렌트유가 $100를 넘어서고 뉴욕의 유가도 2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런던 선물시장에서 3월 인도분 브렌트유는 지난 주말 종가보다 1.53달러 오른 배럴당 $100 95센트의 거래를 마쳐 지난 2008년 9월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00를 넘어섰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3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또한 2.85달러 오른 배럴당 $92 19센트의 거래를 마감해 지난 2008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지난 1월 전국 아파트 분양 물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10분의 1조차 안 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동산 포털 닥터아파트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난달 전국에서 분양된 민영 아파트는 모두 1,300여 가구로 지난해 1월 16,000여 가구의 8% 수준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분양 실적을 조사한 2004년 1월 이후 최저 실적이며 월별 기준으로도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을 받던 2009년 2월 이후 최저치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983가구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나머지 지역은 거의 실적이 없었습니다.
네, 이상 2월 1일에 보내드린 라스트 선거 전략 마칩니다. 3천만 명 정도가 움직인다고 하죠. 민족의 최대 명절 중에 하나인 설 연휴가 이제 곧 시작이 될 텐데요. 이번 설은 낮 최고 기온이 7도까지 오르면서 굉장히 포근할 거라고 합니다. 좀 포근한 날씨에 가족끼리 우순두순 얘기도 하려고 하는데 설마 뉴욕발 안개나 중국발 먹구름이 드리우진 않겠죠? 뉴욕에서 나오는 지표, 중국 쪽 분위기 꼭 살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설 쇠고 나서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